두근두근 찌릿찌릿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녀의 차이와 성향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썸 어떻게 타나요? 썸 잘 타서 연애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자, 여러분과 함께 설레임으로 연애에 다가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로 온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형제. 안녕하세요. 제게 관심 가져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뭔지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썸인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서 무한해집니다. 저는 남자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어떤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상대의 마음도 알고 제 마음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자매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헷갈려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썸인 것처럼 하다가 나는 일반 자매들처럼 널 대해줬는데 막 이렇게 오리발 빼는 이런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리더들 중에 케어라는 목적으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썸인지 케어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30살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면 그때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자, 이런 말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헷갈리게 했던 사람들 이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썸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건지 잘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금사빠예요. 금방 사랑에 빠져요. 자, 금사빠가 좋은 것도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이 쉬워요. 그런데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사랑은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졌다고 그 과정을 없이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서로 알아가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알고 싶잖아요. 묻고 빨리 대답 얻고 싶잖아요. 내 속도보다 상대 속도가 어떤지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매가 보냈던 이 사연처럼 썸, 뭐가 썸이고 뭐가 짝사랑인지 헷갈리는 청년들을 위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매한 우리 관계 썸일까? 자, 줌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은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썸인 것 같다라고 하면 O, 아니다, X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연락할 때 연락이 지속해서 오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자, OX 해보세요. 시작. 예, 다 잘 맞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O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썸입니다. 연락이 지속해서 와야 되고요. 대화가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헷갈리고 있냐면 연락도 안 와. 혼자 좋아해, 혼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짝사랑은 여러분 관계가 진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썸이 아닙니다. 연락을 해야 되고 서로 알아가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 연락하는 일이 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단답형으로 답하거나 답장도 없다. 자, OX 하나, 둘, 셋. 자, 우리 청년들 너무 똑똑해요. 맞습니다. X입니다. 연락이 드물고 연락이 안 오고 내가 뭐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 여러분 썸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한테 그냥 형제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났을 때 나의 취향을 배려해주고 나에게 집중한다. OX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O입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집중합니다. 자, 이중섬, 쌈중썸. 이거는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한테 분산돼 있어요. 이거는 썸이 아닙니다. 진짜 썸은요,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 멀티태스킹 가능한 그녀, 나와 만나는 동안에도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본다. OX. 하나, 둘, 셋. 맞아요. 예, 썸 아닙니다. 썸은요, 상대가 너무 좋고요. 상대를 알아가고 싶고요. 이 사람만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 안 보고 휴대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 예, 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만남을 약속했다가 취소하고 도중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가버린다. OX.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예, X입니다. 자, 만남을 취소해. 자, 썸일 때는요, 이 사람 한번 만나기 위해서 목매달고 기다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아요. 그거를 캔슬해버리지. 나의 만남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중간에 가버려. 나쁜 거예요. 예, 예, 이런 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썸이 아니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특별한 날. 생일들 특별한 날 나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자, OX.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썸입니다. 썸 탈 때는요, 나의 생일과 그리고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아주 기다렸다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썸입니다. 자, 특별한 날에도 딱히 만나자는 말이 없다. OX. 하나, 둘, 셋. 예, 우리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예. 자, X입니다. 만나자고 요청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왜냐면요, 썸은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알아가고 싶고 너랑 사랑하고 싶고 너랑 연애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근데 말이 없어? 썸이 아닙니다. 자, 스킨십. 스킨십을 조심스러워하고 수줍어한다. OX. 하나, 둘, 셋. 자, 옵니다. 자, 썸에서는요, 스킨십을 조심합니다. 안 합니다. 썸에는 스킨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자,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한다. OX. 하나, 둘, 셋. 그렇죠. 이거 100% X예요. 예. 자, 여러분, 썸에서는요, 스킨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킨십 했다가 나중에 나 너랑 사귀는 거 아닌데?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썸 탈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썸도 아닌데 스킨십을 해오고 또 썸인데 스킨십을 해온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너 나랑 연애하는 거냐? 그래서 연애할 때만 우리가 스킨십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먼저 고백을 하지 않는다. OX.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다들 고민이 돼요. 예, OX만 갈렸어요. 예. X입니다. 썸의 종결은 고백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썸만 타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썸도 아닌 쌈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끝날 수 있어요.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내가 고백을 하면 대화를 피한다. 썸일까요? 아닐까요? OX.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다 맞추셨네요. 맞습니다. X입니다. 자, 썸일 경우에는요, 내가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피하지 않아요. 상대가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썸인가 아닌가 사실 헷갈려서 저한테 상담 메일을 보내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어떤 게 썸이고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 짝사랑과 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짝사랑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착각하고, 나 혼자 감정 타고, 혼자 꿈꾸고. 이게 짝사랑입니다. 둘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둘이 만남도 없습니다. 둘이 뭐 카톡을 주고받는 횟수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썸이 아니라 짝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요. 저 형제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지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찬양하는데 저 형제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이 형제가 그날따라 저한테 이렇게 관심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다 여러분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짝사랑과 썸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헷갈리게 하는 그런 태도 정말 안 좋은 태도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반부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교회 리더들이
그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케어한다는 목적으로 나랑 만나서 같이 밥 먹자, 너 기도 제목 뭐니? 막 이러면서 일주일에 계속 매주마다 만나. 매주마다 만났을 때 이 세론이 생각할 때 이게 케어인가 썸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할 거라면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는 셀 리더로 오늘 너를 케어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말도 없이 매주마다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시간 보낸다? 누구나 다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런 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셀 리더가 셀원을 케어할 때 어디까지가 케어인가? 교회 밖에서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노는 거 이게 케어의 목적인가 아닌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말로 헷갈리게 합니다. 누나 참 마음에 드는데 누나 혹시 만약에 30살까지 누나 아무도 못 만나면 내가 누나랑 사귀어줄게, 결혼해줄게. 이씨, 그딴 말이 어딨어? 그럼 그 말 듣고 안 설레는 여자고 누나가 어딨어? 다 설레지. 그래서 30살 때까지 그 형제 기다리는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30살 되니까 그 형제 그냥 흘린 말이야. 와, 너무 열받게 하죠? 이런 헷갈리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누구의 마음을 흔들 것 같은 그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썸은요, 짝사랑과 다르게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썸씽이 있어야 돼요. 이 썸씽은 뭐냐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게 여러분 썸이라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아는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좀 더 진전해 가는 게 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썸도요, 너무 오래 타고 뭐 1년, 2년 타는 거 썸 아니에요. 썸은요, 단기간 안에 내가 정말 저 상대와 썸을 타면서 연애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너무 길게 갖지 마세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썸이에요. 누가 봐도 연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3년을 그 형제의 그 썸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고백하겠지. 이 형제 다른 자매랑 결혼했어요. 와, 그 상처에 이 자매 아직도 누구 못 만나고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썸은 너무 그렇게 길게 타는 거 아닙니다. 단기간 안에 타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애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자, 공동체에서 무슨 모임을 하는데 누가 날 보면서 눈 마주쳤어. 한번 웃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찬양하는 형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자꾸 내 쪽을 쳐다봐? 그 형제가 자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설레는 건요, 두 사람이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를 진전해 갈 때 그런 썸으로 여러분이 설레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설프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에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짝사랑일 때 절대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빨리 고백해야지,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고백은요, 내가 준비되는 것보다 상대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백할 때 어느 정도 두 사람이 단둘이 충분한 카톡을 주고받고 충분한 두 사람의 만남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고백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도 상대의 성향을 보고 좀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형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막 직접적으로 하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형들한테는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아요. 내가 우리 자매를 아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는 동안에 자매에게 좀 많은 호감이 생겼어. 혹시 자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괜찮다면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생각하고 나한테 대답을 줄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주도형인 사람한테 고백을 한다면 생각할 시간 필요 없어요. 주도형은 바로 대답을 할 거예요. 주도형한테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나랑 사귀어볼 의향이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주도형은 막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를 뭐 사랑해. 내가 너와 뭐 결혼하고 싶어. 자, 이런 식의 고백은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썸 타다가 연애할 때 고백은 좀 담담한 고백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젠틀한 고백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좀 호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더 좀 교제하면서 더 알아가 보지 않을래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썸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썸이었는 줄 알았나 보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때 있잖아요. 자, 거절할 때 너무 미안해하면서 거절하지 마세요. 그냥 좀 담담하게 거절하세요. 너무 진중하게 거절하면 상대가 굉장히 나 존재를 거절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 이렇게 호감 있는 마음 너무 고마워. 근데 난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좀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썸에서 연애로 갈 때 고백하다가 거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에 거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에 너무 내 다시는 연애 하나 봐라, 썸 타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쿨하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에도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어떤 책임감과 그런 성실함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 연애하는 겁니다. 남들이 연애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연애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연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연애는요 두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남들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애하지 마시고 적어도 상대를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자신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연애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사실 상대를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연애할 때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숙경아, 형이나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참 괜찮아. 내가 참 마음이 들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러분이 여겨질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싫어. 내가 나라도 나랑 나 같은 사람하고 연애 안 해. 그럼 여러분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자, 나를 사랑하는 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녹여지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우선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성을 만났을 때 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게 되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관리하라. 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외모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모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김새를 생각하는데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헤어, 여러분의 의상, 또 메이크업,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이 바디랭귀지, 내 이 분위기, 이 모든 게 외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안 보세요. 하나님이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은 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할수록 그리고 존귀할수록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계속 가꾸고 다듬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나를요, 계속 가꾸고 다듬고 아름답고 멋있게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모도 얼굴 바꾸지 마세요. 얼굴은 그냥 생김새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 나의 표정, 나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정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라. 우리가 관계에서 사랑을 진전해가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관계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며 나의 강점이며 나의 약점이며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으며 이런 여러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이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점점 넓혀가세요. 제가 청년들의 데이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나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좀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요, 이해된 만큼 사랑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시고 스킨십의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관계의 폭을 계속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관계가 잘 안 돼서,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걸 잘 몰라서, 관계에서 어떻게 갈등 해결하는지를 몰라서 연애 때 너무 힘들고 결혼해서 너무 힘든 커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실 나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 폭이 넓고 깊고 커질수록 그 관계는 점점 안정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연애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라입니다. 청년들 중에 엄마 나 오늘 뭐 입을까?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부모님의 의견을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결혼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간섭하거나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끔 그런 메일들을 보내와요. 제가 지금 이런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근데 그 반대 이유가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 사람은 괜찮아요. 사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형태가 제가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반대가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볼 때 까만색이 보여. 자, 이것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헤어지도록 하는 굉장히 나쁜 조종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이야기는 조언으로 받으시고 정말 안심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 정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형제랑 사귀다가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막 걱정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를 응원했어요. 내가 볼 때 자매가 사귀는 형제는 너무 멀쩡해. 그래서 두려운 거, 내가 두렵구나. 하나님 두려워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형제랑 교제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응원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전화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지금 잘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서 독립하시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할 수 있을까? 연애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여러분만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준비할 때 뭐 책 한 권 띡 읽고 그리고 뭐 방송 하나 띡 보고 난 준비 다 됐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저에게 연애 코칭을 받았던 청년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그런 당신이 좋다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근데 그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올리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내용 하나를 갖고 제가 질문을 주면 그 질문들을 갖고 서로 나누는데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준비했으면, 이렇게 더 많이 알았으면 그 이전의 연애들을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권면을 해줬어요. 자매는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매는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책도 읽으시고요, 방송도 들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으셔서라도 연애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동체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는 공동체 연애를 조금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연애의 장점은요,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허튼 짓을 못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자, 반면 또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헤어졌을 때 우리 헤어졌는데 어떡해요 막 고민하는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남들이 우리 연애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끄십시오. 그리고 남들 연애에 신경 쓰는 우리 청년들, 네 연애나 잘하세요. 남 연애 신경 끄세요. 그리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같은 공동체에서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제안하는 건 안식월입니다. 한 달 동안 서로 그 교회 안에 다른 예배를 좀 드리다가 한 달 뒤에 자연스럽게 청년부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연애를 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 연애하는 커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연애를 오랫동안 잘 지속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와요. 자, 처음에는요,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때는 막 도파민이 막 나와서 이 사람밖에 안 보여.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잘해주다 보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한 2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없어져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나에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아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서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 연애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안하는 건 데이트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계속 감사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벤트나 생일이나 이런 날을 좀 더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긴 연애가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연애가 긴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함께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의 자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몇 년 사귀면 헤어진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요. 연애가 오래될수록 더 서로를 향한 헌신과 노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커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한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이 있습니다. 워낙 거리낌 없이 지내다 보니 이성으로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우리는 우정, 의리로 맺어진 관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오랜 친구마저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고백을 받아줘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냥 이성이 아니에요. 가슴이 안 뛰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내 관점이 그 사람을 이성으로 안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자매한테 어떤 좀 제안을 해주고 싶냐면 우정과 의리로 맺어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사귀었다가 헤어져서 친한 친구마저 잃을까 봐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렇게 헤어져도 관계가 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보다 뭘 얻을 수 있냐면 연애하는 커플의 그 설레임을 얻을 수 있어요. 두려움보다 설레는 연애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받아주기가 좀 어렵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3번 기존처럼 만나지 마시고 이성과의 데이트처럼 생각하셔서 3번 데이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3번 데이트를 하다 보면 와,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런 저의 제안을 받고 정말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과 3번 데이트를 하고 커플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청년 중에서 남자로 느껴지기보다는 그저 편하게 느껴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자주 주고받고 영화도 같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더군요. 저는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형제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그 여자친구를 질투하게 됐고요. 저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자, 이전 질문에서 만약에 이 자매가 이 형제를 거절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질투가 일어나지? 예. 그런데 이 자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예. 질투나는 감정 형제한테 표현하지 마시고, 이 형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런 사실 왜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첫눈에 반했어. 막 샤랄라.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서로 편한 관계에서 사랑이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드라마틱한 만남과 연애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서 가장 편안하게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더 만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형이 43살인데요. 아직 미혼입니다. 요즘 그 형이 자꾸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교회에 24살 대학생인 자매가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같이 선교 준비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며 친해졌대요.
그 친구만 보면 가슴이 뛴다며 그 친구 생각하며 기도를 많이 한대요. 형이 20살 어린 자매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형제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20살 어린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제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그냥 성가대 활동을 같이 한 것뿐이에요. 선교 준비를 같이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둘이서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썸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착각하고 혼자 감정을 키운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막 키워가기보다 좀 더 이게 썸도 아닌데 거기서 자매한테 고백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20살 어린 자매와 관계를 맺기보다 좀 더 다른 관계에서 관계를 좀 더 맺어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살 자매도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둘이서 뭔가 썸씽이 있다? 뭐 그러면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감당이 되면 결혼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애의 발견 2번째 시간, 설레임으로 연애에 다가서다. 자, 여러분 설레이는 연애로 다가가고 싶습니까? 네. 자, 연애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연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 NO, 썸만 NO, 용기 있는 연애로 나가자. 짝사랑만 썸만 타지 마시고 용기 있는 연애로 나가는 우리 멋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